울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위기 시대에는 위기 극복을 넘어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유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 울산 공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두관 전 지사께서 계시지만 대한민국은 1급 세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소멸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균형 발전의 시대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공정성 회복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에도 작용해야 합니다. 이제는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울산도 이 5개의 수도의 한 축으로서 앞으로 과거에 누렸던 영광과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다시 되찾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은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터전이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부터 천전리 각석, 달천 탄광과 해양무역지 연포까지 울산은 언제나 삶과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울산은 명실상부한 국가기관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1960년대 세계적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중추적 지위에 오른 울산은 대한민국의 세계 10대 경제대국 진입에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울산이 달라져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산업도시 울산의 커다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울산 역시 인구 유출과 고령화라는 과제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앞세우는 과정에서 정작 울산 시민의 삶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산업도시 울산을 넘어 사람이 행복한 도시 울산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울산 6대 주요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울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울산 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공공의료기관 비중 1%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겠습니다. 감염병 재난과 고령화에 따라서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 보건의료 안전망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 의료 균형 회복을 위해서 의대 정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대 의대 운영을 정상화해서 학생들이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도 확대해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더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울산을 세계 문화유산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바위 그림, 문화재의 맏형이라는 수식어가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적 위상을 말해줍니다. 반구대 암각화의 학술적 가치는 이미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방구대 암각화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암각화 세계유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암각화군 역사관광 자원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곡천 에코지오밸리 공원과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구대 암각화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울산이 부울경 관광산업의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산업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울산의 미래를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울산을 중화학 공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과감한 결단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울산이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라는 위용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60년이 지난 지금 울산은 다시 기로에 섰습니다.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과감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 제조 기술 확보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동안 유니스트는 수소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탄소 선순환과 같은 연구와 기술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 같은 연구 성과를 산업과 연계시켜서 새로운 산업 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탄소 중립 기술 실증화를 지원해서 제조 산업 거점인 울산을 탄소 중립 대응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공정 설계 기술원 설립을 지원해서 스타트업의 우수 기술, 공정 설계 과정을 뒷받침하고 스케일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개원하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과 연계해서 재활로봇 R&D 연구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공간에 공장과 녹지, 주거지와 상업 공간이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첨단 과학 중심 울산밸리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울산과학기술원은 그동안 132개의 창업기업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울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들어와서 일하며 함께 살고 싶은 곳으로 울산을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영남권 지역 학생과 기술인들에 대한 교육 훈련 수요에 부응하고 울산 제조업의 숙련 기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숙련기술진흥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린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울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울산에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울산은 자동차와 조선 같은 전통 모빌리티 산업 기반과 함께 수소 인프라가 매우 우수한 도시입니다. 수소 모빌리티 부품기업 지원센터 설립을 포함해서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울산이 세계 속에서 수소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해상풍력은 에너지 전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울산 앞바다는 풍부한 바람 자원과 적절한 수심으로 인해서 부유식 해상풍력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선 해양산업이 발달에 있어서 연계산업 육성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우리 울산은 부유식 해상풍력을 통해서 9기가와트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연구 기반과 풍력 발전 전문 제조 기업이 밀집한 부유식 해상 풍력 제조 연구 단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외된 한센인 마을의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성해 마을은 무허가 공장이 난립해 있고 화재나 재난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반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을 유발하는 성면 슬레이트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수 시설도 없어서 위생 환경은 정말로 열악합니다. 그동안 모두가 한센인을 외면하고 방치해온 까닭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손잡고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현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지구 단위 재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숨죽여 지내온 한센인 1세대의 평균 연령이 이미 80세입니다. 한센인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양로주택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형 발전은 이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됐습니다. 울산과 부산 그리고 경남을 아우르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가 균형 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부울경 메가시티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라 5개의 수도와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어우러지는 균형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울산과 경남, 부산을 잇는 교통망을 확충할 것입니다. 울산, 양산, 김해를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는 재정사업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소트램 건설을 지원해서 수소 대중교통의 선도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부울경에 수소 산업벨트를 구축해서 수소경제의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스마트 선박에 대한 혁신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 미래차 부품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로써 부울경을 수도권을 뛰어넘는 최소한 수도권에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메가시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국가적 전환기에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곳이 바로 울산입니다. 오늘날 전환적 위기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울산의 새로운 변화와 재도약을 시도해야 합니다. 위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서 성과를 만들어내온 저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이 행복한 도시, 다시 도약하는 성장하는 울산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업도시로서 쌓아온 기반을 바탕으로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생동감 있고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복지부터 문화관광자원, 소외된 지역을 품는 일까지 이재명의 꼼꼼한 눈과 발빠른 실행력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의료체계 구축, 그린에너지 산업 선도, 사람이 행복한 행복도시 울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성취를
해온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국회의원이신 우리 홍정민 선대위 대변인께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나머지 지휘위원장들은 후보 뒤로 다 서주십니다. 예, 기자분들께서 공약 관련 질문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준성 기자님 말씀 주세요.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방금 울산을 탄소 중립 핵심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제 울산은 이제 국내 최대 원전 도시이기도 한데 야당 후보들은 아직 신재생 에너지가 가진 한계점들이 있고, 그래서 감원전이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은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소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산업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회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야권 일각에서 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매우 경시하는, 또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매우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원자력 부문은 사실 발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은 해체 기술 시장도 매우 크고 2050년이면 약 500조를 훨씬 넘어갈 것이다, 이런 일반적인 예측이 있습니다. 또 원자력을 활용한 치료 기술 개발, 이것도 매우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이제 원자력 발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마치 탈원전 또는 감원전 정책이 퇴행적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원전 문제는 EU 텍소노미 논란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원전을 이용한 EU에서 인정하는 방식의 에너지 방식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만약 원자력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줄 것이냐, 탈탄소 에너지로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논쟁이 있는데, 지금 EU 텍소노미가 그대로 통과된다고 가정을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 EU 텍소노미 포함 조건, 그러니까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로, 녹색 에너지로 인정하는 조건 두 개를 도저히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중에 핵심이 핵 폐기물 안전한 시설, 안전한 보관, 그다음에 관리 시설 충족, 이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지금 충족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이미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 폐기물조차 처리할 방법도 없고 보관할 장소도 없어서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원전이 이미 있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발생한 핵 폐기물조차도 처리하지 못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EU 텍소노미에서도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마침 저는 이번 1차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생에너지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됐다는 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께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인데 아리백을 채택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정말로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거의 중요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 아리백을 이미 선언했습니다. BMW가 LG로부터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된다 조건 때문에, 즉 아리백 요건을 요구해서
수출이 무산된 게 4년 전입니다. 이미. 엄청난 규모의 이제 수출 피해를 입었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수소 중심 사회로 이전하게 될 텐데 그 중심에 저는 울산이 있다. 물론 뭐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 또는 태양에너지 그리고 이를 위한 기초 설비 산업 유지, 보수 산업들 또 관련 기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결국 우리 국가 단위의 대대적인 산업 전환을 위한 투자가 인프라 투자, 인재 투자, 또 교육 투자, 과학기술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논쟁거리여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예, 연합뉴스TV입니다. 네, 연합뉴스TV 나경렬이라고 합니다. 후보님 수도권 공약과 지금 울산 공약 지금 계속해서 지역 공약 발표하고 계신데 네. 보면은 철도망이나 교통망을 확충하는 식의 그런 공약도 포함되어 있고 어떤 특정된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상충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균형 발전이 중요할 텐데 이 수도권의 수요를 어떻게 이 지방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공약들로만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저는 공정성 회복을 통한 국가 발전 토대 재구축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게 공정성장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지역과 지역 간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비효율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수도권에만 집중 투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도권에만 집중 투자해왔죠. 앞으로는 5개의 수도, 하나의 대한민국이라는 말씀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지방도 수도권이 못지않은 투자를 통해서 균형 발전의 길을 열어가야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 발전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수도권에 그러면 저는 이제 수도권을 압박해가지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만들어서 지방으로 강제로 밀어내기를 해야 되느냐. 수도권에 대해서 추가의 투자나 추가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 이 경향을 바꿔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걸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남성은 군대를 가니까 여성도 군대를 보내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고 남성이 군대를 가는 부담을 줄여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서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이런 포지티브한 방식의 해결책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수도권도 무려 2,500만이 넘는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사는 곳이고 그것을 사람이 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전략은 취하되 그 이상으로 지방에 대한 산업, 인프라 구축, 교육기관 배치, 아니면 생활 정주 환경 개선, 이런 또 재정 지원 증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더 빨리 성장하게 하는 게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야 되느냐? 저는 그거보다는 새로운 산업들이 지방에서 더 많이 더 빨리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지역 질문 하나만 소속과 성함 말씀 주세요. 후보님 반갑습니다. KBS 박영하 기자라고 합니다. 지역의 인구 유출 실태가 심각한데요. 이게 국가의 불균형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울산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 유출 실태입니다. 작년 한 해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빠져나간 도시였고요. 특히 이제 인구 유출된 인구의 대다수가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울산 인구 유출 실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좀 여쭤보시고, 그다음에 이 청년층,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의 인구 유출과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한 대안과 해결책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울산이 특별히 가지는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부산, 광주 이런 데를 다 다녀도 대전 이런 데 다니고 대전은 조금 세종 때문에 수평 이동하는 측면이 있는데
부산, 광주 이 지역을 가도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주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의 산업 기반 생활 정주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할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울산 공약 발표 장소 일부러 사실 이렇게 과학기술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스트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인구 유출을 막는 길은 이곳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수도권이 못지않게 문화 생활이 가능하다. 또 아이를 키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시설도 충분하다. 또 교통도 그리 불편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답이 있는 거죠. 지역 산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을 해서 수도권 아니라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구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아이들을 기르고 편안하게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다. 일상생활이 영위가 가능하다고 믿게 하려면 결국은 이제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 또는 교육시설 또는 공공기관과 같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관 유치들도 해야 되겠다. 또 똑같은 기업 지원 정책을 하더라도 지방에 울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더 많은 지원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울산이 가지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상 풍력 같은 게 저는 큰 기회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산단 조성이나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저는 그런 방식의 지방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지방도 기회가 있다고 만드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서울로 기회가 없어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는다고 잡아지겠냐? 안 잡아지겠죠. 결국은 지역도 지속적인 성장을 회복해서 일자리와 교육과 문화 생활이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의 아주 의도적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시간이 지체돼서 이상으로 공약 발표 기자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